사람인 살셈. 그냥 제가 사는 게 인생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좋은 인생이다. 제 고양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약간 그때 다시 느끼게 돼. 아, 이런 얘기 왜 했지 내가? 본인이 현재 지금 현생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너무 뼈 때리는 질문이었나? 아니면은 약간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. 나 짱쎄. 난 짱 맛있고 짱 예쁘고 난 짱이야. 약간 이거 진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습니다. 안녕하세요, 쪼민입니다. 오늘 5월에도 고민상담소로 찾아오게 됐습니다. 저번 달에 연애 고민 그거 받느라고 일반 상담을 안 받았거든요. 이번에 고민 상담 받으니까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언니 뱃살 없는 거 너무 부러워요. 뱃살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. 저 뱃살 진짜 많아요.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잘은 안 찌는데 배랑 옆구리에만 엄청 찌거든요. 진짜 어떻게 말하지? 힘 뺐을 때? 힘 줬을 때 진짜 차이 큽니다. 그래서 이거 진짜 저는 24시간 배에 힘주고 다녀요. 뱃살 없애는 방법은 진짜 유산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유산소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노처녀인데 주변 어른들이 시집가라는 공격에 방어하는 방법 없을까요?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긴 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약간 짠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. 뭐 아니 시집 가고 싶은데 나도 못 간 거야. 나 소개팅 저번 달에 저 10번 했는데 다 차였어요. 막 이런 식으로. 좀 그런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방법은 그 두 개이네요. 다음 질문입니다.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생기는 죄책감은 정상일까요?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 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죠. 모든 사람이. 근데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연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죄책감의 정도가 있겠죠?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뭔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뭐 이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푹 쉬고 있다면 과연 죄책감이 들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너무 어려운 질문, 너무 심오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인생은 그냥 인생일 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값어치를 자꾸 스스로 매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별거 아닌 사람 아니야? 내 인생은 별거 아니네. 내 인생은 완전 간지나네. 뭐 이런 식으로 값어치를 매기게 시작해요. 저는 인생을 딱히 정의하지 않습니다. 그냥 인생은 인생이고 사람인 살셈. 그냥 제가 사는 게 인생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좋은 인생이다.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화해하는 게 좋을까요? 조미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? 이건 저만의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. 저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거나 좀 제가 무섭거나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. 나는 얘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.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호의를 나타냅니다. 제가 먼저 계속 연락하고 제가 가가지고 같이 커피 먹자, 같이 얘기하자, 같이 놀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마음 표현을 합니다. 저는 마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제 마음을 알아준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순수하게 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 라는 거를 그냥 계속 표현하면은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추천드려요. 계속 가서 치대는 거.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. 긴 질문이네요. 한번 읽어볼게요.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듭니다. 회사에서 관리자직을 맡게 되며 점점 경쟁 PT 등 남 앞에 서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. 학생 시절에는 피할 수가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무조건 해내야 되는데 도망만 가고 싶네요. 다들 편안히 하면 된다, 할 수 있다는데 당사자인 저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.
당장 PT가 코앞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소심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요. 무대 공포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쵸? 무대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할수록 익숙해지는 건 맞아요. 왜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그 두려움이 조금씩은 낮아질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 직업의 의미가, 이 직장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. 나는 이 직장이랑 PT하는 거 빼고는 다 잘 맞아. 나는 이 직장에서 계속 커리어 쌓고 싶어.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PT를 하시기 전에 청심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과에 가셔가지고 난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베타블로커 뭐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면은 한 알 줄 거예요. 한 알도 아니고 한 반 알 정도 줄 거예요. 그거 먹고 몇 번 정도 하게 되면은 약 없이도 무리 없이 PT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이 있거든요. 정신과 약의 힘을 빌린다.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인데 경쟁 PT를 막 평생 하면서 나는 살 수가 없어. 그러면은 어쩌겠습니까, 진짜. 빨리 이직 준비를 하세요.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?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현재 34살인데 몇 년만 더 일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데 그때라면 37살인데 다른 일을 도전해도 괜찮을까요?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예전과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한 군데서 오래 한다고 승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, 그리고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집을 사기에는 낮은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저는 찬성입니다. 찬성이지만 퇴사하시기 전에 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실 거라면은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직을 할 생각이시면은 이직하기 전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축을 해서 잘 모아놓고 그 다음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.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. 저희 고양이는 맨날 봐도 귀엽습니다. 진짜 귀여워요. 제가 어디 해외에 가서 뭐 다른 고양이를 봤는데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. 너무 못생겼는데 귀여운 거 아시죠? 근데 진짜 고양이들은 진짜 못생겨도 귀엽거든요. 그래서 그 고양이 보고 와 너는 진짜 못생겼다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제 고양이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내 고양이들은 진짜 정말 예뻤구나 약간 그때 다시 느끼게 돼. 아 이런 얘기 왜 했지 내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패션 감각이 너무 없어요. 언니 옷 스타일 너무 예뻐서 저도 그렇게 입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. 저는 패션에 제가 소질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저는 옷은 제 맘대로 입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조금 색깔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해요. 옷을 잘 입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을 많이 안 쓰고도 되게 예쁘게 입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, 이제 다 사람마다 이 패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. 근데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꼭 옷을 잘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옷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실천하시면 됩니다. 저는 색감을 매칭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. 색이 그냥 모노톤이면은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. 그냥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 거 입어야지 오늘은 약간 이렇게 입는 거라서, 그런 것들을 하나 정립해 놓으면은 패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제가 너무 싫어요. 머리도 나쁘고 안 예쁘고 게을러요. 이런 제가 너무 싫고 주변 사람들한테 열등감 느끼는데 어떡하죠? 일단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 누구도 생각해보시면 진짜 그 누구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보다는 못났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시면은 계속 나에 대한
불만과 나에 대한 열등감만 쌓이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좋은 부분을 계속 보도록 노력해보세요. 머리 나쁘고 안 예쁘고 게을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좋은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꼭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? 꼭 예뻐야 될 필요도 없고요. 그 다음에 꼭 성실해야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기, 그 다음에 나의 장점에 집중하기, 그리고 본인에 대한 욕 그만하기, 이렇게 3가지 드리겠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언니, 20대의 마지막 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. 아무것도 없이 30대를 맞이하기 두렵습니다. 괜찮나요? 진짜. 이게 20대랑 30대랑 막 29살 때 막 계란 한 판 선물 받고 뭐 막 난리를 치잖아요. 막 30대 되기 전에. 그래서 엄청 그때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. 뭐야, 내 20대 이제 끝났어? 이랬는데 30대 돼서 뭐 똑같습니다. 다를 거 없어요. 20대나 30대나 똑같고 제 생각에 40대에도 그런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20대 때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조금 체력이 딸린다? 요 정도.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질문입니다. 나이 들수록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더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.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본인한테 집중하면은 다른 사람들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현재 지금 현생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너무 뼈 때리는 질문이었나? 이런 말 해도 되나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면 내가 내 최선, 내 100%를 일하고 내 100%를 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돈을 벌고 있어.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났다 뭐 해도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구나, 뭐 나는 내일 일 하느라 바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, 나의 최대를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를 발휘해서 잘 된 친구들, 아니면은 더 잘 된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일단 최선을 다해봤는가,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저렇게는 어차피 못 사니까,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차피 저렇게는 나는 못 살아, 대단하다. 뭐 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, 나는 저렇게는 어차피 못해, 대단하다. 저런 걸로 저렇게 잘 살고.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. 쟤는 왜 뭐 막 진짜 뭐 가상자산 이딴 걸로 뭐 돈을 벌어가지고 또 저런 애들은 나중에 망할 거야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, 사람이. 진짜 그렇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저희 중학생 딸 어떻게 해야지 자기주도 학습이 잡힐까요? 스마트폰 이용 컨트롤도 잘 안 돼요. 조언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지금 세대는 스마트폰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때 애들한테서 컴퓨터를 제한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. 근데 컴퓨터를 제한을 해서 좋을 게 딱히 없었거든요. 요즘에 코딩하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코딩 배웠던 애들이 제일 뜨고 있고, 프로게이머 사람들 정말 돈 많이 벌고 있어요. 연봉 엄청 높죠? 옛날에는 뭐 컴퓨터 뭐 게임이랑 이런 거 뭐 중독이라면서 막 국가적으로 무슨 막 그거를 뭐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,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스마트폰을 잘 하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스마트폰 어플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필요는 없지만 그 따님한테 꿈을 심어주는 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따님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, 따님이 어떤 걸 잘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남자친구가 결혼식은 안 올리고 바로 집을 구해서 하자고 하는데, 물론 혼인신고는 합니다. 결혼식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뭐 간소하게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고, 남자친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이런 마인드였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둘이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데, 한 명은 간소하게 하고 싶고 한 명은 좀 성대하게 하고 싶고, 이러면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더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쪽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. 문제를 안 일으키고 싶으면. 근데 경제적으로는 성대하게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크겠죠. 왜냐면
웨딩을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. 그게 저는 그만큼 나갈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성대하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돈이 많이 나가서 조금 돈이 아깝거든요.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그 돈이면은 전세 비용에다가 뭐 돈을 더 얹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잘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언니는 불안을 없애기 위한 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? 불안을 없애기 위한?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약간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멍하는 거죠. 그럼 불안이 없어지지 않나요? 많이 자면은 전 또 불안이 없어지긴 해요. 아니면은 약간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. 나 짱쎄. 나는 짱 멋있고 짱 예쁘고 난 짱이야.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불안이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어쨌든 짱 멋지고 짱 예쁘고 짱 잘났고 나는 짱 행복하고 나는 어쨌든 간에 제일 행복하게 살 거야. 이렇게 그냥 자기 암시하는 거죠. 다음 질문입니다. 회사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업무를 칼같이 딱 자르지 못하는 나를 무능하다고 속상합니다. 너가 해줄 거 아니면은 굳이 뭐라고 하지 마라고 하세요. 업무를 칼같이 딱 자르지 못하는 나를 무능하다? 너가 뭐 해줄 거야? 너가 대신 해줄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조금 더 하겠다는데 왜 난리죠?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세요. 너가 해줄 거 아니면 뭐라 하지 말라고.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남자를 볼 때 외모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. 외관적인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끌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. 이거는 뭐 당연하죠. 사람과 사람이 처음 봤을 때 가장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. 외모로서 끌리지 않으면은 그 이상은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제 다른 사람마다 이상형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딱 외모를 봤는데 내가 손을 잡았을 때 소름을 돋을 것 같은 사람이야. 그럼 그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?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. 남자분들도 여자 볼 때 여자 외모 많이 보잖아요. 그거는 상호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그 경중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사람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. 다음 질문입니다. 20살 큰딸이 대학 가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. 매일매일 눈물만 납니다. 딸도 엄마 생각할까요? 진짜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. 저 처음 자취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주 본가로 오라 그랬어요. 제가 처음 자취할 때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거든요. 지금은 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. 본인 인생을 살기 바쁘세요. 그러니까 어머님도 똑같으세요. 어머님 지금은 뭔가 약간 막 내 애가 나를 떠나가지고 뭔가 상실감이 크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은 딸 없으니까 너무 편해. 뭐 내가 뭐 하려면 뭐 할 수 있고 내가 뭐 어디 쇼핑도 갈 수 있고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너무 편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딸은 왜 뭐 내 생각할까 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본인 인생에 집중을 하셔보세요. 진짜 훨씬 더 행복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으실 겁니다. 지금까지 고생하셨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예랑이의 여자 문제, 판도라 상자 열어야 할까요? 모르는 척 결혼할까요? 이거 진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습니다. 정말입니다. 여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여자 문제가 있을 사람이고 그렇게 치면 그때 가서 이혼 소송을 하셔야 돼요. 그거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빨리 열어보세요. 무슨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자 빨리 여십시오. 다음 질문입니다. 창업 준비 중인데 다시 취업하는 게 맞는 건가 이대로 쭉 가는 게 맞는 건가 고민됩니다. 줄어드는 통장 잔고.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것 같아요.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도 하고 이런 테크를 탔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로 창업을 했지만 수익이 몇 달 정도 동안은 안 났단 말이죠.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. 그 기간을 버틸 만큼 내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거지. 만약에 제가 그만큼 저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안 났다? 그러면은 엄청 힘들었겠죠, 저도.
창업을 하셨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인데 취업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 회사를 다닐 때 하셨어야 했어요, 이미. 우선은 지금 하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창업을 하셔가지고 어느 초반에 초기 자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이 있는가, 아니면 그만큼의 대출금이 나오는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, 그게 버틸 수 없다 싶으면은 취업을 하시는 게 맞지요. 이게 본인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도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런 모든 스텝을 행해야지 불안감도 없고 사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창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, 저는. 다음 질문입니다. 인생에서 첫 번째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. 생각보다 피해 입은 거는 덤덤한데요. 하지만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. 잘 이겨낼 수 있겠죠? 사기를 친 사람이 엄청 잘못이지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. 뭐 그게 당연한 말이겠지만요. 더 큰 사기를 당하지 않고 요 정도에서 끝났다라는 걸로 보통 저는 위안을 삼고는 하는데요.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, 더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됐지 뭐. 본인한테도 더 좋은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거는 노력이 필요해요.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거든요.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다 똑같습니다.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쁜데 뭐 어떻게 생각을 안 해야지. 생각을 안 하거나 그 생각을 전환하거나 좋은 방향으로. 그러면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 질문까지 다 했고요. 고민상담소에 고민 상담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혹시 특집, 이렇게 연애 특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집이 더 좋았는지,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고민을 받는 포괄적 고민 상담이 더 좋은지 댓글로 혹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6월달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. 다음 콘텐츠에서 봬요. 빠이빠이. 사랑하는 사람들,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.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, 하찮은 게 중요해. 돌아보면 그렇더라. 신바베코 미니.